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7월, 정부는 코로나 이후 오랜 기간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정서장애와 우울증이 예상된다며 이를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개발비는 모두 289억 원, 정부 R&D 예산 140억 원, 민간 기업의 투자 14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과 뇌신호, 신경 생리 정보를 수집한 뒤 인공지능을 이용해 분석한 다음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한다는 게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만큼 의학과 컴퓨터 공학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R&D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 책임자로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김모 교수를 선발했습니다. 무용을 전공한 바로 그 김 교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 주관기관으로 한양대 김영수 교수팀을 선정하고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민관 합동으로 총 28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R&D 사업의 연구 책임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은 물론이고 과거 정부의 R&D 사업을 문제없이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그것도 이제 체육학의 무용 전공자가 이런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그것도 몇 천만 원 사업이 아닌 수백억 원의 사업을 수주한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올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대국민 정신건강 향상 및 국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 과제를 모집했습니다. 사업명은 초거대 AI 기반 심리 케어 서비스 지원입니다. 매년 40억 원씩 4년간 총 16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참여 기관으로 한양대 김 교수가 있는 KT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경위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위 사업 주체인 과기부 장관 또한 위원 중 한 명입니다. 쉽게 말해 시험을 출제한 사람이 시험을 본 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큰 대목입니다. 과기부하고 디지털 정보 플랫폼 같은 정보라고 봐야지. 내가 A라는 교수랑 친해. 그럼 A 교수가 갖고 있는 능력이 출중한 게 있어, 약한 게 있고. A 교수가 가져갈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기부 공무원이 가져갔다.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과기부는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기술정 위원이라고 이 사업에 어떻게 무슨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해당 산업의 전문가라서 위촉된 거기 때문에 이해충돌 뭐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1년과 2024년 두 개의 과기부 사업은 이름만 조금 다를 뿐 비슷한 사업입니다. 김 교수가 4년간 따낸 정부 R&D 예산은 총 300억 원. 그것도 전공과 맞지 않은 자에게 주는 것도 매우 화가 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또다시 유사하게 다시 사업을 제안했을 때 사업을 다시 받게 하는 것도 특정인에게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이유 말고는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R&D 카르텔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굿모닝 충청 최영규입니다. 네, 세 번째 리포트 보셨습니다. 네. 네, 내용을 보면 볼수록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 교수가 2020년 하반기죠, 정확하게. 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의 교수가 됐는데 바로 1년 뒤에 289억 원짜리 정부의 R&D 사업을 따냈습니다. 네. 보면서도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예. 아니 저는 그 지역에 이름 없는 대학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됐는데 정말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공대인 한양공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전공인
일치도도 없고 관련 연구도 하나도 없는 무용전공 교수가 공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 공대 교수가 되고 나서 벌어진 일 더 놀라웠죠. 국가 연구 사업 300억 원에 가까운 이런 연구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네. 원래 정부 R&D 예산을 이렇게 따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책임 연구원은 R&D에 대해서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실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문제없이 했었다라는 여러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도 김 교수가 그 정부 예산을 따냈습니다. 그것도 300억 되는 것. 예, 더 황당한 건 네. 지금 이 R&D 사업의 연구 주제입니다. 연구 네.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네.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네.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리고 의학과 관련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네. 지금 AI를 이용해서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용을 전공한 교수가 이런 사업을 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코로나 시절에 이제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이제 우울증이 생긴다.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치료하기도 또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게 앱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이름에서 볼 수도 있듯이 우울증 뭐 이런 단어는 정신의학하고 관련이 있죠. 네. 그리고 디지털 뭐 이런 당연히 공학이겠죠. 치료제 하면은 또 임상이니까 또 의학하고 관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의학과 공학과 뭐 심리학대 이런 전공 교수가 하는 일이라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이 김 교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용 전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련된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냈고 그 다음에 이걸 따냈을 때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책임연구원은 자기가 전체 연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리더잖아요. 네. 그 전체 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수행을 했는지 수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하나도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300억 가까운 R&D를 따냈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 그 심사 평가표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더니 네. 가장 높은 배점이 연구 책임자 및 공동 연구자의 연구 경력 및 업적 여기에 100점 만점에 25점을 부여해서 네. 가장 많은 가중치를 뒀는데요. 네. 더 황당한 거는 심지어 김 교수가 여기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와 그리고 한양대 김 교수 사이에 어떤 유착이나 비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2021년에 수주한 거고 4년짜리 프로젝트니까 네. 올해 이 289억짜리 R&D 사업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연말에까지 연구가 하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올해 8월이었나요? 정부가 다시 이 김 교수한테 160억짜리 R&D 사업을 또 맡깁니다. 네. 자, 이름하여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거대, 여기도 AI가 들어갑니다. AI 기반 마음건강 서비스 실증 사업인데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네. 근데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AI를 활용한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2021년도 289억 사업이랑 이름이 약간 다를 뿐 거의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해에 40억 원씩 해가지고 총 160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업을 또 김 교수가 참여하는 참여기관에 들어가서 또 따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이 특혜 내지는 유착, 비리, 카르텔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2021년에 맡긴 289억짜리 사업의 결과를 보고 그걸 검토한 다음에 연구를 잘했다라고 하면 다시 또 프로젝트를 맡겨도 될 그럴 수도 법한데 있죠. 비슷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2021년에도 4년짜리 프로젝트를 주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또 비슷한 사업을 올해 줬으니
당연히 지금 카르텔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는 이제 한양대 행태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네. 리포트 내용을 보니까 한양대가 이렇게 무리해서 김 교수를 채용했던 그 이유가 짐작이 갑니다. 네. 아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위도 없고 연구 실적도 없는 사람을 공대 교수로 뽑은 이유는, 데리고 온 이유는 결국은 하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R&D 연구 사업을 따낼 수 있다라고 김 교수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허풍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따왔고,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 R&D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요즘 대학 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R&D 사업이 대학의 이제 주요 수입원이 되는데, 이 R&D 사업을 따오면은 연구 자금의 한 25% 정도는 간접비 명목으로 대학이 직접 가져갑니다. 네. 이제 가져가는 이유는 대학에서 이제 축적된 지식이라든가 그 이제 연구소, 뭐 기구, 뭐 이런 인프라들을 사용해서 대학이 그 개념으로 이제 받는 돈이거든요. 대학이 일정 부분 노하우나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기여를 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289억 원짜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맡은 거는 기업체하고 네. 함께 하는 이제 컨소시엄 사업인데 참여 기관으로 들어갔습니다. 160억짜리. 이제 정확히 160억 중에 참여 기관으로 들어간 한양대가 몇 퍼센트를 받는지는 몰라도 대충 뭐 낮게 잡아도 앞에 자금과 뒤에 자금을 합치면 한 50억, 최소한 50억 정도는 그 간접비로 한양대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이 네. 됩니다. 자, 한양대가 김 교수를 뽑은 이유, 만약에 이 R&D 자금 때문이었다면 네. 그러면 한양대는 김 교수가 R&D 사업을 따기도 전에 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야말로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예, 저희가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신기하게 학위도 없고 전공도 없는 사람을 한양대가 교수로 뽑아주자마자 1년 만에 수백억 원대, 지금 총 R&D 규모가 무려 450억 원에 이릅니다. 한양대가 이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해서 김영숙 교수를 뽑은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예. 이제 앞에서 이제 교수의 불법 채용에 이어서 지금 국가 R&D 사업의 이권 카르텔까지 저희가 이제 짚어봤는데, 그 다음 내용 어떻게 국가하고 연결이 돼 있는지 그거는 장인수 기자가 또 취재를 해봤죠? 네,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김영숙 교수가 어떤 배경이 있길래, 그리고 정부하고는 어떤 커넥션이 있길래 이렇게 정부가 거액의 R&D 예산을 줬는지 궁금할 텐데요.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함께 보시면서 저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까지 체대 교수였던 김모 씨는 갑자기 공대 교수가 됐고 총 449억 원의 과학기술 R&D 사업까지 따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대통령실 경제수석 산하에 있던 과학기술 비서관을 과학기술 수석으로 승격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과기수석에 김 교수가 물망에 올랐고 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석으로 거론될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권력의 핵심과 가깝다는 얘기. 최종적으로 과기수석에 임명되지는 않았는데 국민소통에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으로도 위촉됐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입니다.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며 직접 위촉한 전문가가 체육 박사인 김 교수를 아는 사람들은 김모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장이 뒤를 봐준 결과라고 말합니다. 김 위원장은 한양대 공대 교수로 MB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정부 과학기술계를 이끌 김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는
윤 당선인과 40년 친분이 있는데 부친이 나란히 연세대 교수로 재직한 인연이 바탕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이었던 그를 장관급인 대통령 비서실 교육과학기술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는 눈이 아프단 이유로 한 달 만에 특보에서 물러났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장관급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장을 다시 그에게 맡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김 교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1년 7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교수가 총 290억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양대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의 운영위원장으로 센터장인 김 교수와 함께 289억 원의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김종인 전 의원 아내의 사촌 동생이기도 합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 2016년엔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였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강력한 연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89억 원을, 윤석열 대통령 집권 후인 올해 160억 원을 각각 따냈습니다. 이건 정치권에서 뒤를 봐주지 않는 이상 따내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공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관련 경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을 딴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차례 연락해봤지만 김 위원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김 위원장, 김 위원장과 친한 무형전공 김 교수, 김 교수에게 300억 원의 R&D 예산을 준 정부, 윤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외친 이권 카르텔은 그가 요직에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었던 명확한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끄떡끄떡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 교수는 그 대통령 비서실에 초대 과기수석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경제수석 산하에 있던 과학기술 비서관을 네. 올해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으로 승격을 시켰는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초대 과기수석에 이 김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는 보도가 예,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썼겠죠. 네. 예. 이거는 윤 대통령과 김 교수가 가깝거나 아니면 김 교수가 윤 대통령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누군가와 가깝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참 동안 보도가 나오고 초대 과학수석이 되게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되지 않았어요. 네, 물망에 올랐고 예. 유력하다는 보도는 많은 언론에 났는데 결국 과기수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이유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과기수석 물망에 오른다면 경찰에서 인사검증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한양대의 현장에 나와서 김 교수에 대한 그 인사 검증 조사를 벌였다고 했는데 이 공대 관련 학위나 논문 연구 실적이 없는 걸 보고 이 인사 검증에 들어간 경찰관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 교수가 초대 과기수석에 실제로 임명이 되면 정권이 바뀐 이후에 이 인사검증을 한 자기들까지 감옥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인사검증에 협조를 했던 한양대 관계자의 전언인데요. 이게 정확히 팩트인지는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한양대 주변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 과학수석이라면 굉장히 상징성도 큰데 과학수석의 위치라면 우리나라 과학에 대한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세우는 사람인데 무용전공자, 관련 학위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건 안 돼서 좀 다행입니다. 앞에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다가. 근데 이거 보니까
좀 또 문제가 됐던 게 아까 디지털 플랫폼 위원장이 또 같은 대학교 교수예요. 또 그리고 굉장히 친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플랫폼 위원장이라는 분이 윤 대통령하고 40년직이라고 아까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똑같은 김 씨인데 네. 그 플랫폼 김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한양대의 김 교수하고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두 분의 그 두 교수의 개인적 친분은 뭐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두 교수가 항상 같이 다니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위원장, 한 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이고 네. 또 한 명은 위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보도해드렸지만 289억짜리 R&D 사업을 땄을 때 그 사업을 수행한 연구기관이 한양대 산하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무용을 전공한 김 교수는 여기에 센터장이고요. 네. 방금 얘기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인 김 교수는 여기에 운영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89억짜리 이 R&D 사업을 또 같이 수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양대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장인 그 김 전 차관, 김 교수가 여러 차례 이 무용을 전공한 김 교수를 한양대 교수로 채용하라는 청탁을 하는 것을 많은 한양대 관계자들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면서 그랬죠. 과학기술 분야의 R&D 예산을 왕창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네. 과학기술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선 학위 하나 없는 사람이 수백억 원의 과학기술 R&D 자금을 수주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과학 카르텔, 과학 이권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줄여보자 하고 1조 5천원 줄여가지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꾸준히 연구하던 거의 한 100개 되는 과제들이 중간에 없어졌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인데 그 주변에서 이런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또 이권 카르텔 크게 연결이 됐다는 게 저희들이 충격이고 참 보면은 이 이권 카르텔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제 돈만 챙기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그 주변에 제대로 된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귀중한 네. 국민의 세금이 상당 부분 투여된 R&D 자금을 이렇게 관련 자격도 없는 사람이 딴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한양대에서는 당연히 이 무용을 전공한 김 교수가 한양대 교수로 채용될 때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목소리를 낸 교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었겠죠. 교수로 뽑으면 안 된다고 그 낙제점을 준 교수들도 있고요. 공대로 온다고 할 때 어떻게 무용 전공자가 공대로 오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한 교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수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심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